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5과목 정보통신 개론이고요. 정보통신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보통신이다, 통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뭔가 건네주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통신이다 라고 하는데 정보통신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에다가 통신의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통신 처리 기능, 또 정보 처리 기능, 거기다가 정보에 대한 변환, 저장, 이런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송하는 거에다가 정보 처리에 대한 기능을 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비슷한 말로 우리가 전기통신이라는 말도 있고 데이터 통신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이다 그러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 매체로 해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말을 하고, 데이터 통신이다 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해서 생겨난 것이고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이진 정보 0과 1을 송수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자료다, 정보다 라는 말을 나오는데 자료는 데이터고 정보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자료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실이에요. 순수한 것을 말을 하죠. 순수.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로 만들어야 되겠죠. 정보는 이제 자료를 가공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게, 회사에 맞게 가공 처리해가지고 표현해 준 것을 우리는 정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에서 나오는 젖이 그거를 공장에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유로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데이터다. 얘는 정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화다.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보화한다라고 하죠.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정보 통신 시스템,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정보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징은 무엇일까?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건네준 것보다는 또 컴퓨터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고속이고 고품질의 전송이 가능하다. 대형 컴퓨터와 대용량 파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또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분산 처리가 뭐죠? 분산 처리는 이제 하나의 일이 있으면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처리하는 것을 이제 분산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회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대용량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고 또 거리,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군요.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전신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기억을 할 건데요. 이때가 이제 1800년도, 1837년 정도 될 거고, 모르스 부호가 있죠. 딴 해가지고, 언오프에 의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전신기가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0년 정도 흘렀군요. 1876년 정도 음성신호, 우리가 말하는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마을에 전화기 한 대, 대표적인 전화기 있어서, 울리면 또 그리 전화 받으러 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895년도에 이제 무선 전신기가 나왔고요. SAG는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이게 이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BRE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항공사의 좌석 예약 시스템. 네, 좌석 예약 시스템으로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SS입니다. 1964년도에 MIT 공과대학에서 만든 최초의 시 분할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넷이 있습니다. 아파넷은 이제 1969년도에 바로 이제 인터넷의 효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로하가 있습니다. 이제 알로하는 이제 최초의 무선 라디오 패킷 시스템이다.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네. SNA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74년도 IBM에서 발표를 했고 컴퓨터 간 접속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표준으로 SNA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표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과 또 아파넷, 알로하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생각해 주면 되겠죠? 거리와 시간의 극복이다. 그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연락할 수가 있죠. 대형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컴퓨터를 우리가 연결한 이유는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하죠. 광대역 전송에만 사용한다. 이 말인 뭐뭐에만 보통 이런 게 답이죠. 네, 우리가 이제 랜도 있죠. 로컬 영역도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을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군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먼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단말 장치가 있어요. 단말 장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보면 DTE라고 하는데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이제 저 뒤에 있고 앞에는 이제 모니터만 있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방 컴퓨터에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은 뭘 거치겠습니까? 통신 회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회선을 거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신호를 어떤 통신 회선을 거칠 것이냐, 아날로그 통신 회선을 거칠 거냐, 디지털 통신 회선을 거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회선에 맞게 여기 나온 신호를 자기가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 통신 회선에 맞게 변환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DCE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DC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 전송 회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신 제어 장치 CCU를 거치게 돼요. 제어 장치. 그래서 상대방 컴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송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송된 것을 이제 처리하는 곳, 여기를 우리는 처리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계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요? 단말 장치, 다음에 전송 회선, 이 전송 회선에는 DCE,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을 말을 하는 거고,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데이터 전송계다라고 하고, 자, 처리계, 컴퓨터 쪽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송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거 이제 꼭 기억을 해 주기 바라고요.
자, 단말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말장치는 DT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 터미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외부 사용자의 접속점에 위치한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모니터 단말 장치가 있고 사용자들은 이 단말 장치를 통해서 정보통신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면 DC를 통해서 통신 회선을 통해서 DC를 통해서 제어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외부 사용자와의 접속점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에 대한 출력을 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또 전송 제어를 하고 또 기억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신호 변환 장치다. 우리가 DC이다.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통신 회선에 맞도록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꿀까는 이 통신 회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회선에는 이제 전송되는 거죠. 전송되는 전송 선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선 매체도 있고 무선 매체도 있다. 유선 매체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꼬임선, 꼬임선이 있고 또 동축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무선 매체에는 이제 라디오,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무선으로 듣잖아요. 라디오파, 또 지상 마이크로파, 위성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통신 제어 장치다 해서 CCU다라고 하는데 이 CCU는 통신 회선과 주 컴퓨터 사이에 위치해서 이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다. 그래서 통신 회선에서 나온 게 자, 여기서 또 CCU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회선, 이 통신 회선과 컴퓨터 사이, 컴퓨터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러 가지를 이제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컴퓨터는 이제 단말 장치에서 보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다.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는 다시 통신 회선을 통해서 단말 장치로 전달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정보 전송계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어디까지가 정보 전송계고 어디까지가 정보 처리계인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처리계는 딱 하나죠.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CPU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다.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제 처리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 아닌 거죠. 실제 상황인 거죠. 실제. 그래서 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오프라인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대면 강의, 실제 강의장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거고 온라인이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앞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자 하는 거죠. 라인이 살아있어요. 라는 거죠. 자,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시분할 처리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일괄 처리다.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뭐 한꺼번에 모아두었다. 세탁을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한다. 청소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한다. 일괄 처리 시스템을 하는 경우는 또 월급 계산, 월급 한 달 동안 모아두었다가 주는 거죠. 또 여러분이 집에서 내는 전기세, 한 달 동안 모아두었다 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요.
자, 실시간 처리는 바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은행 업무 같은 거, 입금되면 바로 얼마 입금됐어요 라고 나와줘야 되는 거죠. 항공사 예약 업무, 항공사 예약을 했는데, 그죠? 네, 바로 예약됐어요. 몇 번 좌석 예약됐어요.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것이고, 시 분할인데 여기서 시가 뭐의 약자냐면 타임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시 분할 처리다,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업무, B라는 업무, C라는 업무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A를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에 B 처리하고 C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얘는 A 1초, B 1초, C 1초 다시 A 1초, B 1초, C 1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건데 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1초다 라고 했지만 뭐 10억 분의 1초 단위로 옮겨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 괜찮은데 A, B, C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군.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시 분할 처리 시스템이다.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정보통신의 발전 순서를 본다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발전을 했고 또 일괄 처리에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온라인 실시간 처리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거래 처리. 발생된 거래 상황을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은행의 입출금 업무라든지 또는 이제 증명서 발급 업무라든지 각종 예약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되겠고요. 또 온라인 중에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질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답을 전달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보 검색이라든지 또 주식이라든지 현재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사용이 되고요. 메시지 교환입니다. 메시지 교환은 단말 장치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요구된 단말 장치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계좌 이체 같은 이제 형태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일괄 처리 방식에 살펴볼 건데 일괄 처리가 뭐였어요? 일정한 시간 동안 저장한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라고 그랬죠.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말 장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모으는 거죠. 네, 일정한 기록 매체에 보관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교통량, 관측이라든지 또 오염 지역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고요. 원격 일괄 처리가 있습니다. 원격이니까 뭐겠습니까? 먼 거리겠죠. 먼 거리에 설치된 단말 장치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보관을 한 다음에 자, 컴퓨터의 유휴시간 이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지 않은 거, 일단 모아두니까 긴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아는 것에 대한 이제 계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정보 검색 같은 거,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살펴볼까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온라인 처리 들어봤죠? 네, 거래, 처리 방식, 실시간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자, 트래픽이다. 그런데 이제 트래픽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 트래픽을 조절하세요. 뭐 교통량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통신 회선이라는 게 회선인데 도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에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에는 한계가 있죠. 회선에도 지나갈 수 있는 데이터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트래픽 처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 처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